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해드릴 강의는 무조건 찍어라 시장 하락 시 모아갈 실적 성장주 탑2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실적적인 성장이 가능할 만한 종목들을 위주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 약속드렸던 부분이죠. 뭐 너무 내용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다 보니까 두 개의 영상을 좀 나누게 됐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두 개의 지금 현재 정책은 건설과 원전입니다. 뭐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뭐 그 이외에 뭐 남아토건 이 토목 관련도 있고요. 정책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범양건영, 덕신하우진, 벽산 뭐 등등도 있습니다. 이 이외에 뭐 시공테크 등도 있는데 가장 차트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 위주로만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관련 종목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물론 이 원전 제가 보여드린 종목들 이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물론 좋다는 점, 다만 차트가 그래도 그 중에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중에 그냥 하나 고른 거다, 조금 속아낸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좋습니다. 이게 원전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 관련 종목들은요, 앞으로 실적적인 부분이 어찌 보면 굉장히 극적으로도 개선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원전 관련 종목들은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만한 이유가 뭔지, 왜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왜 이 종목들 중에 전부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한두 종목씩은 꼭 뽑아서 편입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께서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을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그냥 종목들만 가져가신 것도 물론 좋겠지만 항상 설명드렸듯이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시는 만큼 내가 알고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여러분께서 그때도 또 대응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유까지 알아가시면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했죠.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틀 정도 동안 대략적으로 4에서 5% 정도 하락세가 나와주게 되는 모습이었고요. 추가 하락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 만한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월요일 확진자 숫자는 좀 줄어들 거예요. 왜? 원래 주말에 그 코로나 검사 숫자가 적어요. 평일보다 주말에 더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 확진자 숫자가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화요일부터 다시 화수 목이 되면 다시 증가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수가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하지만 제가 걱정은 하지 말라라는 말씀드렸죠. 오히려 이 자리는 기회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왜? 아직까지 이 증시를 끌어올렸던 유동성은 끝나지 않는다. 왜? 경제의 가장 중요한 3요소인 투자, 소비, 고용 중에 무엇이 회복이 되지 않았다? 고용이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는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 바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려요. 고용 비율이 제대로 된 회복을 보이지 않았죠? 이거 미국의 고용 비율이에요. 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채용은 즉 리스크, 사람들이 결국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크에 해당해서 사실상 고용이 제대로 된 회복을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고용이 본질적으로 회복되지 전까지는 계속해서 증시의 유동성을 뿌려서라도 이 안 좋아지는 경제 상황에 부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떨어지는 증시 속에서 좋은 종목들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이 3요소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다? 고용이다. 고용이 가장 큰 문제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고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 자연스럽게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요? 성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완벽하게 나올 때까지, 치료제가 완벽하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사실 그걸 기다리기에는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건 그 누가 와도 어떤 지금 현재 뭐 노벨 수상을 받은 어떤 학자가 오더라도 이건 단정 지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용이 회복되지 않고 테이퍼링도 없이 계속해서 유동성만 풀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경제에 마지막에 큰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많이 오게 되면서 과거 다시 한번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경제 최악으로 치닫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부작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용을 조금 더 확실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투자하고 소비를 살렸던 이 양적 완화의 방식을 좀 바꾸는 건데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통장에 돈을 직접적으로 꽂아 주는 정책들이 있어요. 요즘 뭐 지역 화폐라든가 지금 현재 기본소득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이 돈을 직접적으로 꽂아 주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이런 새롭게 양적 돈을 푸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채권 같은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게 정책적으로 밀 수도 있어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일정 특정 산업에 이 정책을 내게 되고요. 이 정책을 키워가게 되면서 이 업종이 결국에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요런 구조를 만들어 주게 되는 건데요. 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문제가 되는 고용이라는 것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잘 먹힐 만한 업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인프라 건설입니다. 인프라 건설이에요. 건설. 결국에는 이 인프라 건설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이 건설 업종의 10대 건설사의 비정규직 비율 전향을 보시면요. 비율 현황을 보시면 대리인사업은 44%, 산업개발은 41%, 현대건설은 36%. 뭐 굉장히 높은 비율에 평균적으로 30% 정도의 지금 이제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2017년도 기준이긴 하지만 뭐 지금 2021년도 현재 뭐 대단히 그렇게 크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이 중요한 것은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정확한 수치는 현재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온 자료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비정규직 비율을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건설업이라다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매년 경제, 우리나라 국내 경제, 건설업이 끼치는 영향, 우리 요즘 뭐 굉장히 고도 성장기도 아니고 건설업이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어? 삼성전자가 최고지 반도체로 우리나라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GDP에 아직도 15% 정도로 해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부분을 한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나 정책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GDP 성장률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건설업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가 건설업 정책을 낼 때에는 경제 지표가 엄청 안 좋을 때 이런 건설업 정책을 사용하는구나라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요. 2018년도 당시 이때 당시 뭐 그 최저임금 가장 빠르게 올라가서 경제 침체 나온다, 경기 침체 나온다 이런 얘기 나오자마자 지금 현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뉴딜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건설업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투자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서 경제가 안 좋아질 때에도 계속해서 정책들이 나오게 됐죠.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해서 SOC라고 해서 이름이 여러분들 좀 달라 보이지만 사실 SOC라는 것이 건설업과 관련된 종목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SOC 예산에 지금 현재 26.5조 사상 최대다. 2020년도 작년 기사죠. 12월 기사. 첫 해만 14% 마이너스 14%였고 첫 해만 줄였고 다음에 경제 불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바로 늘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자 역시나 고용 효과가 큰 건설업을 키워서 지금 현재 정책을 내고 있다라는 것들 뭐 규모를 굳이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과거 MB 정부 때보다 더 많다라는 모습이죠. 물론 여러분들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 뭐 정치적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외하시고요. 정보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뭐 정치적 이야기 하고자 말씀드린 게 아니라 뭐 우리가 다 돈 벌고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세종시 수도 이전 정책 그리고 신공항 정책, 공공주택 정책들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세종시 수도 이전 정책 같은 경우 역시나 건설업과 관련된 정책이죠. 그리고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민심 잡겠다라고 해서 따라 나온 정책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SOC 정책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건설업과 관련된 정책들은 경제가 안 좋아질 때부터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게다가 가장 큰 문제였던 이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게다가 이번 제가 공공주택이 나온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 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면서 민심이 하락했죠. 현재 문재인 정부 측에서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주택 정책이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공공주택 정책까지 내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전 2021년도 3월 9일 대선이 얼마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아직 뭐 지금 많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많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뭐 기간을 굳이 한번 따져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몇 개월 남았죠?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정도 남았네요. 그죠? 지금부터 민심 잡아놔야 사실 대선 선거 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미흡했던 부분이 61%가 부동산 정책이라고 이야기했고, 추진해야 될 정책으로는 22%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나와줬기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은 그 어떤 주자가 나오더라도 빼놓지 않고 정책적으로 내세워야 됩니다. 특히나 윤석열 보수의 성격을 조금 더 띠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지금 현재 건축가 윤현중과 LH 재건축의 의견을 나누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고요. 이재명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을 늘리고 국토 보유세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상 결국 똑같은 정책을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에는 같은 공약은 아니겠지만 큰 결은 같다. 결국엔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내수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어떻게든 민심을 잡기 위한 정책들을 내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공략해야 될 만한 종목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도 물론 성장할 만한 가능성들이 매우 높겠죠. 그럼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요 종목들입니다. 현대건설, SG건설, 대우건설 요거 종목들 실적들 하나씩 뜯어보면서 차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건설부터 봐야겠죠.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게 되면서 타이밍 맞춰가지고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현재 보시면 현대건설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자, 현대건설 딱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성장한 모습들, 상승한 모습들 보여지시죠? 뭐 그 전까지는 바닥에 완전 기어 있었던 주가입니다. 그러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특히나 부동산 값이 폭등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들이 바로 이 현대건설과 관련된 종목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굉장히 잘 올라간 모습을 현재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야 당연히 좋고요. 만약에 이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실적이 잘 나온 주식은 주가가 떨어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레벨업하면서 떨어지더라도 크게 큰 구간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횡 구간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많이 올랐어요. SG건설, GS건설, SG건설이란다. GS건설이에요. 현대건설보다는 올라가다가 좀 쉬고 있죠.
뭐 실적적인 부분이야 역시나 뭐 개선이 되고 있고 흑자라든가 뭐 영업이 뭐 당기 순위 뭐 당연히 좋고요. 지금 현재 요 관련된 종목들은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뭐 PER 자체가 굉장히 좀 낮은 편에 그래도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PER과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GS건설 같은 경우에 평균 업종 PER보다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GS건설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 될 것 같아요. 대형주를 선호하시고 좀 나는 또 투자금이 좀 크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대우건설, 현대건설 관련된 종목들을 꼭 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제가 보니까 대우건설이 이번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네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21선 부근을 이렇게 쭉 이탈해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근에서 한번 쓸어 담으시는 것도 단기 반등을 누리시는데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뭐 그 이외에 HDC, 현대산업개발 주가는 시가총액이 있는 편 중에는 저는 가장 그래도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2조가 좀 넘는 기업인데요.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서 좀 덜 올라가기도 했고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차트가 폭발적으로 튀어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을 천천히 겪으면서 전고점 매물들이 이제 막 좀 소화하는 단계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건설 정책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현대건설처럼 좀 고가 있는 종목보다 HDC 현대산업이라는 주식이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뭐 이 관련된 종목들은요. HDC 현대산업은 현대건설과 뭐가 다르냐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 8월에 5월에 현대산업개발에서 HDC와 현대산업개발로 분할되었으며 건설 부분과 PC 사업, 호텔 및 콘도 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설립했다. 건설 및 부동산 개발 운영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사가 수행 중인 건설공사는 크게 자체공사와 도급 도공사로 구분된다. 자체공사는 직접 토지를 매입해서 시행과 시공을 병행하는 개별형 주택 사업이고 지금 현재 도급 공사는 발주처로부터 수주하여 공사하는 형태로 일반 건축, 토목, 외주택 등으로 구분이 된다. 뭐 등등등 있는데요. 이 종목 딱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개발 사업 들어가면은 이 종목이 아마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서울에서 뭐 재개발이 나온다, 안 나온다, 허가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재개발 사업 진행되면 이런 기업들이 아마 실적적으로 폭발적으로 이슈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건설. 차트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역시나 주가가 한 차례 상승하고 나서부터 횡보하고 주가가 다시 한번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기업 자체도 오피스텔, 주거 등 신축을 주된 사업으로 영업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죠. 뭐 실적적인 부분은 역시나 꾸준히 괜찮습니다. 다만 2020년도에는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줬어요. 뭐 차트가 나쁘지 않아서 가져왔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HDC 현대산업개발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조정을 이미 좀 많이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지면 좀 더 볼 건 대우건설 쪽이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실적 너무나도 성장 가능성이 높게 측정치가 나오고 있는데 조정을 좀 이번에 좀 깊게 들어가고 있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예 바닥 종목 중에는 이 토목공사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안 가고 있습니다. 남화 토건 요런 종목들이에요. 실적은 대단히 나쁘지 않아요. 흑자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주가는 많이 조정받았어요. 왜? 물음표. 이거 과거에 이 이낙연 관련 종목으로서 엮여 있었던 관련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낙연 관련 주자가 최근에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떨어졌는데 뭐 이런 주가들 실적이 멀쩡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거의 뭐 주가가 바닥권까지 떨어졌죠. 이번에 정책 관련 이슈가 부동산 관련 이슈가 좀 크게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이낙연 그 정책주로서 계속해서 올라가기보다는 토목 쪽으로 건설 쪽으로 좀 엮어서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바닥권 종목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남아토건과 남광토건 관련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보이시죠?
실적 개선되는 거 보이시죠? 주가는 좀 많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남강통은 좀 보여졌습니다. 요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과하게 이번에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차트 이탈하면서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요런 거 아래서 좀 담아주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건설업 관련 종목들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제가 하나 더 저는 건설업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어 아이고 이거 요거 안 해드렸네요. 아이고 벌써 원전 관련 종목 설명할 생각에 아주 설레어 가지고 이거 중요한 그 종목들 다 빼먹었네.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실적적으로도 매력적인 종목들도 있긴 한데 아직 정말 테마주로서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것도 먹을 게 좀 많아 보여서 좀 준비를 했는데 이제 빼먹을 뻔했네요. 범양건영. 요거 좋습니다. 요런 종목들 밑에서 싹 조정받으면 싹 담을 만합니다, 여러분들. 요 대장 종목으로서 튀어 올라가는데요. 더 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다만 올라갈 때 따라잡지 마시고 반드시 눌림목 나올 때 천천히 나눠 담으시는 게 좋아요. 덕신 하우징. 요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실적 부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차트라든가 테마성 이슈의 위주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차트 이쁜 종목들 위주로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벽산. 요 정도입니다. 벽산과 덕신하우징, 범양건영 정도가 가장 매력적이다. 차트가 굉장히 이쁘죠. 저는 근데 대장은 범양건영인 것 같아요. 번영건영인 것 같아요. 얘가 이 종목이 가장 대장주격 성격이 좀 더 강해 보이니까 이 종목을 좀 잘 주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벌써 전고점 매물대 이거 벌써 소화하고 있는데 추가 상승 나오면 세게 갈 수도 있어요. 좀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튀어줄 수도 있는데 저는 둘 다 뭐 어떻게든 공략은 여러분들께서 저는 최대한 눌림목이 나오길 원하고 있어요. 눌림목이 나올 때 공략하시면 전고점 이상까지도 한번 가능할 거라고 현재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원전 관련 이슈 설명해 드려야겠죠. 이 원전 관련 이슈 매력적입니다. 간단히 볼게요. 뭐 이 대단한 설명보다는 심플하게 핵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왜 이렇게 좀 설레이는 느낌을 이렇게 좀 받고 있거든요. 원전 관련해서. 어, 여러분들도 함께 이 느낌을 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죠. 2021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죠? 정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죠. 근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요즘 굉장히 큰 악재를 맞았었어요. 왜? 문재인 정권이 달렸고 나서 대북 정책에서 비핵화 정책을 냈거든요. 비핵화 정책을 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도 한국도 비핵화한다, 북한도 비핵화해라 하자 이런 스탠스로 나아갔기 때문에 비핵화 정책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 원래 원전을 통해서 굉장히 값싼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건 대한민국 안에서 다 아는 일이었는데요. 이제 유가 자체가 꽤 굉장히 좀 낮은 구간에 있기도 했기 때문에 다른 화력 발전 많이 늘리면서 비핵화 정책 많이 진행했었죠. 그런데 뭐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좀 자리 잡게 되면서 좀 상황이 바뀐 것도 좀 있습니다. 일단 이런 대북 정책으로 인해서 비핵화 정책이 만약에 정권 교체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사라지겠죠. 만약 정권이 교체가 되면 이렇게 정권이 교체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핵화 정책이 떨어지게 되면서 다시 요즘에 원전 가동 다 멈췄었잖아요. 원전 가동 멈춘 거 슬슬 지금 다시 한번 돌릴 만한 가능성, 다시 건설 대수도 늘릴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요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친환경 정책 부분에서 굉장히 특징을 가져갑니다. 왜? 친환경 정책, 바이든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부터 친환경 정책을 냈는데 이 친환경 정책의 가장 큰 타겟팅 누굽니까? 중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전을 빠르게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환경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기점으로 굉장히 큰 공격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다 날아온 미세먼지 뭡니까?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작년만 해도 작년 여러분들 봄에 여러분들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셨습니까? 고생 안 하셨잖아요. 그죠? 예.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완전 깨끗했어요. 그죠? 이번에 뭐 다시 돌아가면서 2021년도에는 다시 한번 미세먼지 때문에 초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요. 일단 우선 친환경 정책이 진행되게 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냈어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 자체는요, 이 친환경 정책을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러다 말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지 않을 사건이에요. 계속 친환경을 강조될 가능성이 높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압박해서 낼 겁니다. 물론 중국을 압박하려고 강조하는 정책이긴 하지만 옆에 있는 고래 싸움에 새등 터진다고 한국 기업들도 이걸 무시할 수는 없겠죠. 요걸 꼭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국가 차원에서 탄소 배출량을 조절할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생산을 진행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친환경 생산으로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량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화력 발전을 떼기에는 탄소 배출량 늘죠. 게다가 화력 발전소로 그나마 화력 발전소로 메꾸려고 해도 유가 상승력이 요즘 너무 세요. 뭐 유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강조해 드렸지만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뭐 첫 번째 영상 제가 이 상한가 랠리에 올린 가장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유가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이란 뭐 비핵화 협상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그건 다 명분에 불과하고요. 결국 유가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이 미국 유도에서. 유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화력 발전으로서 메꾸기도 어려워요. 친환경 발전으로서 우리나라 다 메꾸기도 어려워. 당장에 그러면 전기세를 올리냐? 올리면은 여러분들 난리 나겠죠. 안 그래도 뭐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전기세 올라가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생산 단가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한국전력에서 계속 한전 기술에서 한국전력 기술에서 계속 해외에 원전 기술 수출했다라는 거 여러분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뭐 지나가면서라도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뭐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이 원전을 계속 생산량을 많이 늘리고 있어요. 바카라 1호기 상호운전 돌입, 한국형 원전이 체코, 폴란드 등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특히나 이제 원전 같은 경우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장에 친환경으로 돌리기에는 기술 개발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전력 이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원전밖에 없다. 그러면 이 원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잘 고민해 봐야 된다. 여태까지 원전이 문제가 된 건 뭐죠? 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문제가 됐어요. 뭐 전쟁이 현재 일어나진 않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서만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쟁 때문에 벌어진 일은 거의 없고 말 그대로 자연재해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터졌다라는 부분이겠죠.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터졌다라는 부분은 설계를 탄탄히만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다. 실제 이번 과거부터 해서 이런 최근 일본에서 터지고 있는 후쿠시마 이제 원전에 대한 이 원전 문제되는 원전들은요 다 1980년도 그 완전 옛날에 과거 옛날에 2000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들은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 설계라든가 이 자연재해 설계만 제대로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원전이 이 계속해서 이 지구상에서 주력이 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결국 친환경적으로 가겠죠. 하지만 이 중간을 거쳐가는데 원전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빌 게이츠가 발언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 빌 게이츠의 이러한 방향성, 정확하게 그렇게 발언하진 않지만, 그죠? 이런 방향성에 따라서 전 세계 국가들도 지금은 원전은 하나씩 꼭 추가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가져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북한 현재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좀 친하게 지내고 북한의 비핵화, 북한과의 다시 한번 화해와 뭐 교류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비핵화의 스탠스를 취해 왔어요. 하지만 전 세계에 이런 스탠스를 역시나 이제 고집할 수는 없기 때문에 탈원전이라는 건 우리 탈원전한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소형 원전이다. 소형 원전은 원전이 아니에요. 결국 원전이에요. 하지만 뭐 여러분들 무슨 자존심을 지킨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소형 원전을 그래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도 아예 큰 방향성은 바뀌진 않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아예 역시나 뭐 정치권 사람들이 뭐 아예 다 그런 건 아니구나. 그래도 뭐 자존심을 지키라고 해도 그래도 하긴 하고 있구나. 결국에는 그래서 앞서 말씀해드렸던 정권 변화 입장에서도 역시나 그렇고요. 앞서 보신 친환경 정책 흐름에 있어서 보시겠고요.
결국에는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선 시즌에 맞춰서 주가가 한번 조정받더라도 이 대선 시즌에 맞춰서 굉장히 큰 급등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수 진영의 표가 더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주가 상승폭은 굉장히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대선 시즌 빼놓을 수 없는 정책 두 가지, 부동산과 원전. 실제 실적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높죠. 원전은 이번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실적이 굉장히 개판이 났다가 다시 한번 통장하기 때문에 원래 적자가 난 기업들이 흑자가 낼 때 더 주가 상승이 크거든요. 이미 많이 조정을 받아서 요 큰 부분 꼭 확인하시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건설사들 중에서 역시나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정치인 누구나 빼놓을 수 없이 언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꼭 생각하실 부분이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항상 이제 뭐 보수고 진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시고요. 개인적인 좀 소신이 있으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는데요. 네, 항상 중요한 건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은요. 지금 주식 HTS 혹은 내 투자금이 들어갈 때만큼은요. 보수건 진보건 일단 어떤 거가 됐건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은 조금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발언들이나 뭐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 여러분들께 요런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 좀 수익을 좀 더 보려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세상이 현재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린 거니까요. 여러분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마무리하면 안 되죠. 왜냐? 종목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가장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건 두산중공업, 우리기술, 우진, 한정기술 정도입니다. 역시나 차트와 지금 현재 재무상태표 한번 보면서 어떤 기업인지 어떤 종목이 좀 더 가장 괜찮을지 그다음 하나씩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두산중공업입니다. 자, 두산중공업 보시면 단기순이익 부분 굉장히 안 좋은 거 여러분들께서 보이실 거예요. 네, 그죠? 두산중공업이 원래 이 원전 포기한다 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요때 당시에 오를 때는 친환경 그 풍력 발전으로 많이 올랐고 주가가 다시 조정받다가 다시 원전 관련 이슈 타니까는 굉장히 크게 뛰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가가 굉장히 높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시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보시면요. 코스피 증시 보시면 2020년도 2020년도 당시에 폭락했던 자리를 빼고 나면요. 그 전 단계도요. 주가 시장 상태가 그렇게 많이 안 좋지는 않았어요. 2018년대 빠진 걸 제외하면요. 나머지 뭐 횡보 혹은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그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빠진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부터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그죠?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왜? 지금 원전 기술의 핵심인데 원전 기술이 그 느낌 왜 비핵화한다고 하니까 그 금단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 원전에 대한 비핵화에 대한 내용을 탈피할 가능성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회복한 거예요. 이게 여기 고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요. 저는 이 주가가 고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보수 진영에서 다시 한번 정권을 잡게 된다라고 한다면 원전을 적극적으로 밀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인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 앞서 보셨듯이 바이든 정부에서 원전은 필수거든요. 바이든 정부 주도하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원전 횟수도 많이 굉장히 건설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만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된 주가는 추가 상승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많이 퍼지고 있고 주식 시장이 눌림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따라잡아가면서 올라가면서 잡기보다는 눌림목이 나올 때 이번에 만약에 이 박스권이 이탈하고 하방으로 뚫리잖아요. 여러분들 천천히 이건 담으셔야 되는 주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천천히 담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대선 시즌 늦어도 대선 시즌까지 현재 바라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뭐 중간중간 주자의 발언에 의해서도 굉장히 많이 튀어 올라갈 주식이지만 대선 시즌까지 보게 된다고 한다면 더욱더 큰 상승세를 여러분들께서 수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요런 부분들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빨간색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좀 눈에 걸린다. 이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은 저는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데요. 뭐 주 실적 중에 가장 괜찮은 건 어, 이번에 종목들 중에 한정 기술이 가장 실적적으로 좀 탄탄하고요. 한정 기술이 좀 탄탄합니다. 원래 그래서 주가도 많이 보통 주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많이 내려앉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차가 난 타이밍을 보세요. 18년도 갑자기 뭐 잘 나다가 16년도, 17년도 잘 나다가 18년도, 19년도, 20년도 어떻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박살이 났죠. 왜일까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비핵화 정책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이제서야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실적을 이번에 회복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은 역시나 레벨업에 가까운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 종목들 중에서 좀 덜 올라갈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 뭐 우진도 여태까지 적자를 내다가 이제 흑자로 좀 전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과거에 4년 연속 적자를 냈다라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긴 하죠. 좀 조심스럽고요. 한전 기술은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고 실적이 좋기도 하지만 주가 많이 조정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61선 이하로 좀 뚫렸을 때 한 45,000원 라인까지 최소 뚫리고 4만 원 라인까지 떨어졌을 때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종목들은 일단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공부해 두시고 연구해 두신 다음에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투자하시는 거고요. 떨어지지 않고 그냥 바로 날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제가 내일 다음 날 다다음 날 계속해서 좋은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략할 만한 종목들, 가치 있을 만한 종목들, 실적적으로도 성장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여러분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도움을 받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절대 놓치지 마시고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시장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좀 체크하고 정리해서 보시기엔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오게 되니까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시황들, 추천 종목들, 그리고 테마 정리 글들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의 매매 업그레이드에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즘 주식시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냥 맨몸으로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손에 칼 하나는 쥐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칼과 방패 여러분들 쥐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이 전쟁 같은 주식시장에서 꼭 살아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요즘 참고로 주식 요즘 추천 종목들은 한 3에서 5% 정도의 수익만 욕심 없이 챙겼다라고 하면 거의 승률은 100% 현재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추천 종목들도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땡큐.